윤 소장입니다. 26년도 6월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5월달 그 나토 회의가 있었고 6월달에는 그다지 지금 이제 7월달이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올해 그 좋은 소식이죠. 맨날 봄마다 그 동해안 또 그 산악 지역 우리 경상도 그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대비를 해서 그런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큰 산불이 없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외 소식으로 트럼프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그 전쟁 중단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그 사이 간간에 뭐 전투도 있고 했지만 그때마다 유가가 출렁이고 했지만 그런대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MOU가 체결이 돼서 전쟁이 이제 잠시 중단이 되어서 국제 유가가 중요한 건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 110불까지 전쟁 때 갔었는데 2월 28일 날 트럼프의 그 이란 침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유가가 여기 보시면 저쪽에 있네요. 유가가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유가가 68.69달러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 미국이 비축유 그 대량 방출을 통해서 유가를 하락시키는 마사지한 그런 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 됐건 유가가 하락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지금 한 10불 정도만 하락하면 예년 수준으로 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유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비료 또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희토류들 이런 게 오는데 그게 이제 시차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지 그런 문제가 아직 있는데 전쟁에 이제 그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유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110불 가던 게 120불 가던 게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26년도 2월 28일서부터 3월 28일, 3월 말, 4월 말, 5월 말, 6월 말 지났으니까 만 4개월이 지났죠. 우선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다음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죠. 북중미 그 월드컵이 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각 조별 예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체코한테는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그 다음 멕시코한테는 아깝게 지고 그 다음에 남아공인가요? 남아공한테 아주 이상하게 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축구협회 문제도 있고 감독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어제 듣기로는 혁신위원회라는 거를 차렸는데 문체부 장관하고 옛날에 우리 한일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그 메뉴 박지성 그 사람하고 같이 혁신위원장 공동위원장 맡아서 축구협회 개혁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기사에 보면 있는데 저는 이제 야구보다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 다른 32강 그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보고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이번 기회로 잘 돼서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그 국외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보면은 좀 이상하죠. 우리 문화 그 동양 문화권에서 보면 좀 많이 이상하고 한데 집권 초기 25년도죠. 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1월 10일인가요? 그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25년도에는 관세 전쟁을 하더니 26년도 오자마자부터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전쟁을 막 하고 이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작년서부터 전 세계가 좀 밉상이죠. 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그런 그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패밀리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도 투자를 하는데 물론 위탁 투자지만 그 한 2조 원 정도 벌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사위하고 딸 이방카 걔네는 뭐 가자지구 이스라엘 옆에서 그 사위 쿠시너가 그 유태인이잖아요. 그렇게 됐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금 그런 문제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는 도저히 그 이해충돌 관계 때문에 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적인데 미국은 제가 뭐 법 체계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그 부인 멜라니아 작년에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그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했고 멜라니아 와이프도 뭐 코인 회사 해가지고 지금 그때 돈 엄청 벌고 상장해갖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금 가족들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 유가가 미국은 안정이 안 돼 있고 뭐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있는 상태고 전쟁을 하게 되면 물가는 전쟁 발발이 되면 로켓처럼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로켓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새 깃털처럼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년 동안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물가가 천천히 떨어진다. 이게 경제학 이론인데 뭐 뉴 로멀 해갖고 지금 또 새로운 시대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서서히 떨어지더라. 이게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미국인 물가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상 문제가 있는데 금리 인상은 이게 공급 측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 측에 의한 그 물가가 인상된 거라 이거는 전쟁이 끝나면 지나간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따 대출 금리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처음으로 케빈 워시 그 유태인 미국 그 화장품 회사 사위죠. 사위고 그 유태인 그 에이펙 유태인 그 향후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회장이 그 갑자기 그 화장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의 창업주가 에이펙 그 유대인 그 회장이죠. 그래서 해서 기본 뭐 어찌됐건 했는데 트럼프의 꼭두가시다. 그 전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가 막 금리 내리라 그랬는데 안 내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급격하게 너무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한테 개겼다. 파월 의장이. 그러고 지금 이제 의장이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의장이 돼서 첫 번째 FOMC 연준 그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미국은 3.75, 우리나라는 2.5. 그리고 우리나라 그 5월달에 신현성 그 한국은행 총재도 새로 취임을 했죠. 그래서 7월달에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수요 측이 너무 막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르면은 그게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공급 측 때문에 뭐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를 사가지고 많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연 금리가 인상할 그 적인가 요건이 되는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이분은 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굉장히 그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니까 한국은행을 금리를 잘 이끌어가고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뭐 2년물 이하짜리들 채권에 대해서
기준금리가 그 많이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뭐 인플레가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3년물, 10년물, 또 미국은 10년물, 20년, 30년물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 금리를 따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BOJ 일본은 인상했죠. 그래서 1%가 됐고 한국은행은 그 전에 기준금리 동결해서 5월달에 우리 2.5% 그대로 7월달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 SNS 그 문자들이 그 전 세계를 그 들었다 놨다 들었다 했던 2월서부터 지금까지 작년서부터 그렇게 됐고 나토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도 참가를 했고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얘기를 많이 한 그 나토 유럽의 정상들하고 트럼프하고는 별로 교류가 많이 없었고 서로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뭐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막 다가가갖고 이런저런 얘기 또 뭐 브라질 그 정상하고도 그렇고 이탈리아 정상하고도 그렇고 막 가만히 있으면은 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막 얘기하고 통역 오라 그래가지고 막 협의하고 이런 모습이 그 화면에 잠깐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긴 하나 보다. 소문대로 뭐 실행력이 갑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 보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혜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죠. 그래서 이란에 뿌리 깊게 중국의 경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란의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 미국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 그리고 달러 패권을 균열이 가게끔 했던 이란 전쟁이 중국 통화를 위상을 높여준 그런 케이스. 그게 지금 이제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 뭐 마무리 MOU만 작성된 거니까 얼마든지 서로 이제 또 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너무 많이 그 포탄이고 미사일을 쏴버려 가지고 다시 이제 재충전하는 그런 거. 그다음 야 이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자. 서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동의 지금 지형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주변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날라갔죠. 그리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그 가스 많이 그 우리가 수입하는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나라들이 돈이 급하니까 미국에 있는 국채를 팔아야 되고 금을 많이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년과 다르게 금값 폭락, 비트코인도 폭락, 다 폭락했죠. 이 전쟁을 이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AI, 반도체, 이 부분에서 미국 이란 전쟁을 AI 쪽은 이기고 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금, 은, 뭐 또 달러가 강해졌죠.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이 달러를 국채를 던지고 안전자산을 그것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모펀드 지급불능 사태도 벌어졌고 갑자기 아랍 애들이 막 그거 그 돈으로 바꿔달라 환매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타격도 많이 받았고 그게 무서워서 하나의 요건으로 빨리 물론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있지만 빨리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도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번에 그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6월 말인가요? 6월 말에 그 우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게 서울, 또 수원, 또 용인, 수지, 과천, 분당 이렇게 지정을 작년 10월 달인가 했어요. 10월 달인가 했는데 6월 말에 지금 여기 나오면 용인, 수지, 의왕, 과천, 안양, 동안 여기 평촌이 있는 데죠. 그리고 성남시 전부 다 중원이고 수정이고 분당이고 다. 그다음에 용인, 수지, 용인 밑에 있는 수원 8달하고 수원 영통까지 수원 장안까지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수원에선 권성구만 뺐네요. 그 용인 기흥하고 요 밑에가 이제 동탄 2예요. 동탄인데
용인, 기흥, 동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구리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일정 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아파트 매매 못 허가 받고 해야 된다. 계약할 때.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 세 군데 밑에 동탄 투, 화성에, 용인, 기흥, 그 다음에 구리 세 군데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래하기가 우리 지금 1월달, 2월달에 올해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강남 집값이 비싸다 그러고 그 다주택자 중과한다 그 5월달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그 한시적으로 배제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배제를 안 한다 그럼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5월달에 그래가지고 이 전쟁 일어나기 전 26년도 2월서부터 강남에 막 급매물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급매물이 소화되면서부터 4월 말서부터는 또 정상으로 다시 또 원복이 돼가고 있는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그런 추세였고 서울이 강남 이쪽으로 그런 상태에서 오르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요번에 요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3대 프로젝트 뭐 메가 프로젝트 해갖고 기존에 우리 용인 처인구에 보면 요쯤 될 거예요. 맨 밑에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맨 밑에쯤 되는데 요쪽 부분 요 맨 밑에 용자 밑에가 삼성이 용인에 그 팹을 한다는 그 용인 팹을 한다는 자리가 요쪽 남사 이쪽이에요. 이동 거기가 송천 그렇죠. 이동면 송천리 이쪽 저기고 그 건너편에 원산면 이쪽에 있거든요. 인자 정도 되겠죠. 여기 인자 정도 밑에가 SK가 한다는 팹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우리나라 AI가 갑자기 뜨면서 챗 GPT 작년 재작년에 뜨고 막 이러면서 그 엔비디아가 그 GPU 막 계산하는 GPU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HBM을 그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HBM을 팔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뭐 주가가 시가총액이 이번에 삼성을 앞지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삼성은 뭐 모바일도 있고 전자도 있고 가전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D램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거기를 앞서버렸잖아요. SK 하나가 하이닉스 하나가 시총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삼성은 마이너스였잖아요. 적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4월 달서부터인가 이제 재작년에 감산하고 막 그래가지고 디램 감산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금도 막 한 60조 가까이 덜 거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년서부터 삼성도 이제 AI가 추론형으로 가면서 디램이 제일 중요하네. 엔비디아 그 GPU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도 이제 이때쯤에 올해서부터는 엔비디아의 그 HBM4 이제 그 퀄 테스트 걔네들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는 테스트에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납품이 들어간다 뭐 이러고 원래 삼성의 HBM2까지는 하이닉스처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 거에 있었는지 다른 것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라인에서 HBM 쪽으로 하다 보니까 D램을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램도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필요한 또 5배 정도 D램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줄여버린 거죠. HBM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D램 쪽에서도 난리가 나갖고 HBM 뭐 70% 이익인데 D램은 80% 이익이 나오고 전무후무한 이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은 6월 말에 했잖아요. 마이크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한 80% 가까이 이익을 남긴다 그래요.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하면 마이크론은 저 중소기업 수준이니까 그 정도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봐도 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실적을 한번 나오면 또 그 퀀텀 점프를 또 할 수 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회사들이 그 투자를 한다고 그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뭐 이제 여기 삼성 팹이 그 원래는 이제 여기 수원 옆에 화성 그 동탄1이죠. 동탄1에 그 화성 팹이 있고 또 바로 옆에가 기흥이에요. 이게 용인, 수원, 화성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자리에 삼성 그 반도체가 있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거 플러스 평택의 고덕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덕 신도시에 어마어마하게 팹 5개 짓고 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거의 그 4개까지 지었고 2개가 지금 공사 중인데 그 삼성이 좀 유리하죠. 그 물량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SK는 그 이천에 그 이천 IC 옆에 그 SK 하이닉스가 크게 있고 또 청주에 가면 청주 고속도로 청주 IC 나가자마자 바로에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AI 때문에 디램이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기 했는데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앞에서 이거를 디램을 받아가서 장사를 하는 하이퍼 스케일러 뭐 M7들 메타니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네들 또 데이터 센터 테슬라 얘네들 짓는 애들 얘네들이 디램 가격이 너무 비싼 걸 둘째치고 구하지를 못하니까 뭐 중국 거를 써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빨리 공급을 해줘야죠. 가격을 낮춰줘야죠. 너무 많이 얘네들이 이익을 보는 것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팹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는 게 지금 용인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더 이상 수도권에는 짓지를 못하고 용인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앞당기고 더 져야 된다. 그래서 삼성은 광주 비행장 이전하는데 그 자리라고 나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AI 반도체가 필요하죠. 막 저기 데이터가 저장했다가 빨리 계산해서 원하는 거 해줘야 되고 추론해줘야 되고 하니까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세팅을 해가지고 컴퓨팅 돌리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니까 많이 만들어 달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 거에 수십 배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어디다 할 거냐가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작년 한 6월 달 대선 시작되기 전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서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고 해서 준비를 했고 한 게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운 좋게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쏠리는 뭔가 대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를 파도를 탔다. 이래서 회사에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못하는 거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죠. 기반 시설 깔아주고 물 대주고 전기 대주고 뭐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안 하면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우리나라 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 요만한 기판 들고 이게 우리의 미래다. 미국은 이거 하나도 못한다. 한국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응?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오산에 비행장에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AI 반도체가 앞으로 인류를 신성장 산업들을 다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첫 번째 AI 반도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강하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하게 H200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AI를 굴리고 컴퓨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로봇 뭐 또 자율주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10배가 필요하대요.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가.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들 말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피지컬로 간다. 피지컬 AI. 뭐 로봇, 쉽게 얘기하면 로봇으로 간다. 그러면 로봇이 또, 하드웨어가 있으면 걔네들 움직이는 구동하고 학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야, 머릿속에. 이거를 엔비디아 거를 갖다 많이 쓸 건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젠순왕이 그 밑밥 뿌리려고 우리나라를 한 번도 안 오던 놈이 와가지고 뭐 LG 만나고, 또 뭐 두산 뭐 로보틱스 사장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은 로봇으로 간다. 피지컬 AI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 쪽으로 가는 건데, 피지컬 AI에 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냥 레거시 반도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디램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괴물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괴물칩을 만드는 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 반도체 디램 쪽이 굉장히 젠순환 그랬잖아. 그 대만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하이닉스 부스에 와가지고 제발 좀 디램 HBM 좀 뭐 더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그 HBM 쪽은 없다. 수요가 거의 그냥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는데, 기존에 투자했던 거 어마어마하게 한 거 빨리 앞당기고, 근데 용인은 너무 위치적으로 뭐 물 쓸라 그랬더니 양평에서 그냥 물 가져간다고 난리가 나갖고 물 못 쏘갖고 한 2년 지나갔죠. 또 전기 끌어올라고 저기 그 동해안에 있는 그 원전에서 전기 끌어올라 그러니까 또 삼청 밑에 원덕 여기 끌어올라 그러는데, 또 자기네 그 동네로 고압선 지나간다고 난리를 펴갖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해죠. 안 되잖아, 진행이. 근데 이제 급하게 해야 되냐,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실행령 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가 그거 얼만데, 그죠? 따져보니까, 얘네들이 또 그 쓰는 것도 뭐, 알리 200이라 그래갖고 천연 그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전기로 쓰는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외국계 뭐 미국 텍사스나 오스틴, 또 여기 중국 이런 데는 오히려 RE 100을 그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만 국내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쪽에 풍력 많잖아, 전라도 쪽에. 또 물도 많고. 그래서 짜집게 하고 만들면 앞서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용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용인은 계속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땅 부지 구하는 데만도 뭐 10년이 걸렸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빈 땅에 들어가고 빨리 팹을 짓는 거. 지금 여기 고덕에서 짓는 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씩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짓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이란 전쟁도 이긴 게 AI하고 반도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쇼 같지만 별로 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 몸이 돼서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AI라는 게 우리나라가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운 좋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거 잘해 가지고 세계 3대 AI 국가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 삼성전자는 뭐 팹 투자하고 막 하고 한다는데, 뭐 SDI에서 배터리 투자하고, 또 송도에다가, 인천 송도에다가 또 송도에 그 삼성 삼바 있잖아요. 삼성바이오 거점으로 해서 엄청 한다.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산에 바로 옆에 배방이라고 있어요. 탕정은 디스플레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고, 우리 핸드폰이나 이거 노트북에 화면 또 TV 만드는 저기가 디스플레이가 있고, 바로 밑에 옆에 배방에는 팹이 있습니다. 뭐 후공정이었는데 패키징이었는데 지금 HBM으로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산, 화성, 동탄 요쪽, 용인,
수원 이쪽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나라 실리콘밸리처럼 부자 동네가 된다.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 10년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맥킨지 그 컨설팅 미국의 CNN에서 그때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부 라인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투자도 그러는데 뭐 투자가 뭐 1조, 2조가 옛날에 엄청 많이 하네. 새만금에 현대차 투자한다 그랬는데 그 10조 투자한다 그랬나요? 진짜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쪽에 땅도 많이 땅도 저기 있고 데이터 센터도 돌려야 되고 현대자동차가 뭐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든다. 또 수소 전주에 있는 그 수소 그 버스 현대 그 자동차 버스 공장이 전주에 있죠. 그거하고 해서 수소는 이제 대형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것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그만 거는 전기차로 가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뭐 박수치고 난리였었는데 이거는 뭐 4,7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730조예요. 그것도 650조였는데 이거 정부에서 많이 한다 그래 갖고 730조로 늘어났는데 4,700조 그 중에 뭐 한 800조, 400조를 그냥 전라남도죠. 광주에다가 그렇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경상도에 비하면은 제가 뭐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안 돼. 광주는 뭐 깡촌 수준이죠. 뭐 도로도 옛날에는 별로였고 교통도 안 좋고 뭐 그렇다라는 대기업도 하나도 없는 데고 전부 다 경상도, 울산, 포항, 거기서부터 부산, 대구, 구미, 양산 그 구미, 경산 또 이쪽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경상도 출신들 대기업이라 그쪽이 많이 그 좀 창원, 마산 또 부산 이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전라도를 간다고 그러면서 지방 균형 발전? 그게 맞는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면 수도권으로는 뭐 전기나 물 때문에 도저히 뭐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의 이님 투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걔네들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더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도 내면 광주가 여기 용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됐는데 그런 거는 또 광주하고 또 전남 통합이 됐대요. 정부에서 막 정부 자원 지금 제가 충청 아산에 있으면은 그 충청도 뉴스가 나와요. 여기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 인천 뉴스가 나오든지 뭐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옛날에 그 빨간당들 그 막 싸우고 지네들이 한다고 막 그랬다가 정권 바뀌고 이재명 정부 되니까 또 안 한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대구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대구 경북도. 그러더니 안 됐어 얘네는. 근데 저 광주 전남은 잽싸게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20조 원을 이 투자 유치하고 지원해주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었나? 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러는 게 어찌됐건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한 7만 5천 불 되거든요. 우리나라 7만 5천 불, 뭐 스위스도 한 7만 5천 불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우리 3만 5천 불이잖아. 일본 따라잡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일본은 계속 후퇴했으니까, 80년대 말서부터.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파도에 올라탔다.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환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에 또 2,500억 달러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연수에 따라서 또 뭐 한 200억 달러씩 한 1년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투자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쟁 부분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팬더멘탈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 높으면 환율이 높은 거죠. 절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 기준으로 다 계산이 되니까 50%가 그 예를 들어서 절반이 그냥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재산이, 우리나라 재산들이. 그러니까 환율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 다카이치 일본 여자 총리가 지금 일본은 계속 30년간 디플레였잖아요. 돈에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그냥 높아졌어요. 디플레니까. 인플레는 반대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관계수가 5였는데 지금 6.5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동조가 화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돈 푸는 걸로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미국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원래는 일본이 그렇게 아베 때부터 했는데 트럼프가 따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그런 안 좋은 그 옆에 있다. 이웃나라 옆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오를 이유가 아니고 1,300원까지 떨어져야 될 이유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쪽 이쪽 동남아 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 안 좋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런다.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달러 주권이 미국으로 다 넘어간다. 이래서 각국의 통화들이 힘이 없어진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달러 쪽으로 더 쏠리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도 막 민관이 합쳐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도 한다 그러더니 아직 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된다 이래갖고 어떻게 됐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하려 그러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쪽에 앞서갔으니까 CBDC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CBDC 대항마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서 금융을 지배하려 그러는 거고 중국은 이미 그 CBDC가 됐고 원자재 쪽에 그 등소평 때부터 원자재 쪽 세 개를 다 지배를 해서 문어발처럼 유럽을 먹고 아프리카도 먹고 동남아 다 먹고 중국이 중동도 먹고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일본하고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해도 달러 원화는 계속 약해질 거다. 엔화도 그렇고 일본에 전 세계 통화가 약해질 거다. 그 힘이 글로 쏠리니까 전쟁 나면 달러가 달러 쪽으로 쏠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머큐리 요인 뭐 펀더멘탈은 좋은데 또 환율에서 마스 요인 정책적인 요인이 그렇게 또 그 지정학적 요인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다음은 원유 소식은 원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 때 110불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70불 68불 지금 나와 있죠. 68.69달러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유가가 하락하니까 국채금리 가격이 다시 하락해죠. 인플레가 떨어지면 국채금리, 인플레가 높을 것 같으면 장기 국채금리들이 막 올라가죠. 미국 채권들. 금값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은값이 많이 폭락하고 거의 폭락 수준이죠. 금값이 한 4분의 1 정도가 떨어졌는데 요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반도체 기업이 너무 잘 나가니까 돈이 그쪽으로 쏠린 것도 있고 또 전쟁 때문에 중동에 있는 돈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사모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사모펀드 돈 돌려달라냐 우리 급하다 이래 전쟁 나서 급하다 하니까 지급 거절을 하니까 돈을 어디서 뚫어? 금을 팔든지 또 은을 팔든지 이렇게 되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금 매입을 저는 뭐 ETF 쪽으로 했으니까 ETF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번에 걸쳐서 이제 매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은 놓지 말아라. 지금 옛날에 70년대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한 8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뭐 널뛰기죠. 뭐 100포인트 가까이 뭐 200, 800포인트도 막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막
코스피가 9천 얼마 갔다가 뭐 지금 8천, 7천 8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080, 8,088 요 정도 지금 금요일 날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너무 유동성이 심하잖아요. 떨어질 때 푹 떨어졌다가 또 나고 또 미국에서 또 뭐 마이크론이 그 메타가 뭐 AI 데이터 센터 임대한다고 그거하고 잘못 알려져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폭락하고 뭐 디램을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폭락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다시 오르긴 했지만 너무 심하다 이게 널뛰기가. 왜 심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엊그저께 그 삼성 하이닉스 해갖고 2배짜리 레버리지 했잖아요. 그 싱가포르 가면은 5배짜리도 있는데 런던에 가면 또 뭐 10배짜리도 있대요. 그러면은 2배짜리가 10배짜리하고 이게 섞어 놓으면 뭐 한 7, 80배까지 그렇게 변동성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출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ETF가 몸통 그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이런 거에 그 저기 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사고 올랐을 때는 약간 한 30%, 40%, 뭐 50% 이렇게 이익을 낸 거를 처리를 해서 또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러면서 숫자를 늘려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식 숫자를 많이 늘려가는 방법 요럴 때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또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 미리 나왔어요. 왜 그러냐 수출 데이터가 먼저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고 저번 달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수출 많이 된 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많이 됐다. 채권은 지금 뭐 AI 때문에 뭐 채권 투자하는 말을 하라는 말 뭐 하기도 민망하고 뭐 누구는 이때 한다 그러는데 뭐 지금 AI 쪽 반도체 쪽이 워낙 좋은데 굳이 뭐 채권까지 물론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금이 많이 싸져 있으니까 또 비트코인도 조금 너무 많이 싸졌으니까 비트코인은 50% 고점에서 50% 하락했어요. 금은 고점에서 작년 말에 25% 4분의 1 하락했고 엄청 하락한 거죠.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돈의 쏠림이 그쪽으로 갔다. 전쟁 때문에 급하게 급전들이 필요해졌다. 그쪽 중동 국가들이 돈 많은 국가들이 돈 많으면 뭐 하냐고 필요할 때 땡겨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우량 자산들 파는 거죠. 급하니까 금도 팔고 뭐 비트코인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에서 떨어지면 걔네들이 팔면 그냥 푹푹푹푹 로봇들이 다 파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그러다 보니까 폭락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게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잖아요. 저번에 6만 달러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5만 9천 달러, 8천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13만 달러까지 됐었잖아. 고점이. 금도 5,3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천 달러 밑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쟁이 이제 끝나고 전후 복구가 되고 뭐 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또 많이 오를 것 같고 이란이 이제 재건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또 이란이 어마어마한 중심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재가 너무너무 풍부한 나라고 그 사우디나 뭐 이런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뭐 우리가 보면은 일도 안 하고 뭐 멍청한 애들이고 돈만 많고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란은 학력도 굉장히 높고 인구도 엄청 한 7,500만 정도 될 거예요. 이란 인구가 아닌가 9천만 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억 가까이. 그러면 거기에 그 유능한 그 고학력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중동 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란이 엄청 거기에 중심 국가가 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뭐 투자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삼성이 요번에 57조 냈나요? 1분기 때 뭐 한 70조 후반대 정도 그 2분기 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80조 예상이 되면 삼성이 80년대 초반서부터 한국반도체 이병철 회장이 그 공기업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번 돈이 작년까지 번 돈이 그 한 25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1년에 300조 이상을 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1년 동안 40년 동안 번 돈보다 지금 1년 동안 더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이 돈을 버는 거죠. 삼성이 1분기 때 벌어들였던 57조가 일본의 100대 기업이 번 순이익보다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얼마나 쓸어 담고 있는지. 옛날에 80년도에 그 전 세계 그 미국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전자제품, 소니 뭐 이런 거. 뭐 저 마스시다, 뭐 내셔널, 뭐 또 히다치, 이런 거 일본 기업들 많았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1조 달러 상위 10개 기업 중 1조 달러 이상 되는 시가총액 되는 기업이 미국이 8개, 우리나라가 2개,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만에 하나, 이렇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얼마나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익이 주가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세히 공부해서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영남으로 가느니 호남으로 가느니 엽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물도 없고 전기도 언제 뭐 우리가 뭐 그거 다 갖추고 있습니까? 신도시 다 갖추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지. 문제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잘하잖아.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총동원해라 AI. 미국 기업들 뭐 팔란티어 얘네들 그러잖아. AI에 총동원해라. 전쟁이다 중국하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총동원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삼성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괴물 반도체 사가갖고 AI 굴리면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돈 쓰고 그 인공지능 저 오픈 AI 끌로드니 뭐니 또 제미나이 여기다가 돈 쓰는 거 걔네들이 다 가져가잖아. 우리가 버는 거는 어쩌면 나중에 가서 보면 푼돈일 수도 있어요. 푼돈도 못 버는 나라들이 99%고. 결국에는 미국의 디지털 AI 종속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돈을 올려도 우리가 못해. 또 환율도 약하잖아.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그러잖아요. 응?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돈. 우리가 버는 게 차라리 우리나라는 그거 AI 반도체라도 해서 벌잖아요. 다른 나라는 미국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안 쓸 거예요. 응? 쓰잖아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달러 강세란 말이에요. AI 구동조차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총동원 한대잖아요. 전쟁이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간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반도체 하나 얹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영남으로 가니 호남으로 가니 이 엽전들 하는 얘기 보면 아휴, 한심해도 어떻게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냐. 응?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수도권에 안 되잖아, 용인에. 물 달라 그러니까 양평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물 뭐 안 준다 그래갖고 한 2년 지났죠.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끌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 못 끌어오게 우리 마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스톱됐죠. 이 뭐야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춰줘야 돼. 안 그러면 걔네들 중국산 갖다 쓴대잖아요. 빨리 만들어서 가격을 우리가 이익을 20%만 보더라도 빨리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뭐하냐고. 나중에 중국한테 따돌림 추월당하고 망하면은 그때는 뭐 할 거야.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는.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거 지금 기업들 그 이재용 씨나 최태원 씨 같은 경우는 피가 말릴 것 같아. 시장 다 뺏길 것 같아. 5년 10년 지나면 중국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 문제 여기니 저기니 따질 게 아니고 정했으면 무조건 총동원 해라. 이거 미국 애들처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 그렇게 해도. 근데 영남이나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따지고 있으면 한심한 거지. 수준 자체가 엽전들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